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산균 박사 유성호입니다. 제가 유산균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 결과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 때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담이 될 거예요. 유산균 제제라고 그러죠. 이게 보통 이제 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입에 털어 드시는 유산균들을 보통 많이 찾으실 텐데, 그러면 그걸 고르는 꿀팁,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어떤 유산균은 10억이 들어가 있다, 100억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어떤 유산균들을 골라야 될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으면 진짜 변비 효과가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균요? 많이 드십시오. 일단 여러분들은 유산균을 드시고 계세요. 김치에서 섭취를 하고 있고, 가끔 뭐 청국장은 찌개를 만들어서 끓이잖아요. 그럼 유산균은 죽어요. 유산균이라는 건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사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찌개, 청국장찌개에는 유산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그 요거트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저도 집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제제도 먹습니다. 나에게 맞는 유산균은 골라야 되잖아요. 만약 저라면은 가성비를 좀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하셔가지고 가격이 좀 괜찮고, 그리고 이제 좀 특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제품이 먹었을 때 내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트를 먹으면요, 유산균만 먹는 게 아니고요, 우유에 들어가 있는 특히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유산균에서 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소화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트를 여러분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부분들 고생하시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까지 그렇다고 그러는데 변비에 정말 고생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화장실 잘 못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딱 앉았는데 실패를 하고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솔직히 저는요, 화장실 가면요 95% 이상 성공을 하는 편이에요. 뭐 저는 그게 요거트라고 생각을 해요. 유산균을 제제도 먹고 요거트도 먹다 보니까, 그래서 변이 되게 잘 나와요. 뭐 황금변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나나똥. 유산균만 먹었는데 장에서 얘네들이 자라야 돼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늘어나요. 그러니까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유산균이 장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자기가. 그럼 자라지가 않고요. 거기서 유산균은 유익균이고 다른 세균들은 유해균이에요. 싸워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사멸이 되겠죠. 그럼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유산균 먹이를 식품으로 따지면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야채, 채소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양파, 청국장 되게 좋아요. 콩 종류 되게 그런 것들이 올리고당이라는 성분들이 있어가지고 장 속에서 유산균들이 섭취를 해가지고 자라나서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유산균 제제도 좋고 유산균 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산균 먹이라고 검색을 하시던가 프리바이오틱스를 검색하셔가지고 그걸 찾으셔가지고 구매를 한번 해서 같이 드셔보시면 내 장이 진짜 변하고 있구나. 유산균이 뭐 죽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위에서 유산균이 죽어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녹이는 작용을 하는 곳이 위거든요. 그러면서 그 산성으로 해가지고 분해를 시키는 건데, 유산균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위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은 하고 계세요. 식전요타. 왜? 식후에는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유산균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전에 먹어라. 빈속에 또 위산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입니다. 저 지금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빈속이에요. 지금 제가 물을 한 잔 마셨죠? 위가 씻겨 내려갔죠? 그러면 음식물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공복이죠? 거기에서 유산균 제제를 먹거나 요거트를 먹었을 때 최소한 안전한 상태로 장까지 살아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따뜻한 물을 한 잔 먹고 요거트나 유산균 제제, 유산균 먹이까지 같이 섭취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을 요거트로 때우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유산균 섭취 방법, 요거트. 요거트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만들어 드십시오. 만드는 과정 제가 다음 영상에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산균 부작용, 어떤 유산균 섭취를 자제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뭐 질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유튜브나 블로그 그런 데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거 찾으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산균을 먹지 말아야 위험 신호 같은 것들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유산균을 먹었을 때 어떤 효능이 있는지. 대표적인 게 장 기능 개선입니다. 여러분의 장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뭐 장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변비 아니면 설사. 여러분 쾌변을 보신 기억이 있으시나요? 그거보다 기분 좋을 때가 없어요. 그때 진짜 평안을 갖다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유산균이 도움을 줍니다. 유해균, 세균, 장 속에 되게 많아요. 몇십 조의 세균들이 있어요. 유산균이 있게 되면은 음식물 들어와도 유산균이 분해를 시켜주게 되면은 그만큼 장이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우유 못 드시는 분 있죠.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는데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이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유당이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데 근데 유산균이 있다 생각해요. 유산균은 당을 분해하겠죠. 왜냐면 그게 요구르트가 그 원리거든요. 우유가 있고 유산균이 들어가면 당을 분해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장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장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유산균의 효능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장이 좋아지니까 피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심지어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만약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럼 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 같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유산균이 가득 차 있으면 뇌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간다. 저 박사잖아요. 유산균 효능 중에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항생제 처방 받으신 분들은요, 항생제가 말 그대로 세균들을 다 죽이거든요. 유산균도 균이에요. 세균의 일종이에요. 락틱 액시드 박테리아라고 그러거든요. 박테리아가 세균이거든요. 유산균도 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면 유산균도 죽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유산균을 같이 드신다는 것은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유산균을 매일 섭취하다 중단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나요? 면역력은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식습관 어떻게 하느냐, 뭐 인스턴트를 드시냐, 아니면 건강에 좋은 야채 위주로 가느냐 등등 면역력의 여러 가지, 면역력이 좋은 식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섭취하는 데 따라서 변수가 되게 많은데, 근데 유산균이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섭취하다가 만약에 안 지었을 경우 면역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거를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요거트 먹을 때 스푼들을 계속 퍼서 먹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숟가락을 펐는데 그 유산균이 죽는 거 아니야? 그 금속 스푼으로 먹으면 유산균이 죽을까봐. 저는 유산균 박사예요. 의사보다 이거는 제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산균을 발효하는 공장의 탱크가 스테인레스입니다. 스텐입니다. 스텐. 그 유산균 발효하는 공간 있죠. 이 안에 통에 우유가 들어가고 그 유산균이 들어가서 발효가 되는 건데 그 통이요 스테인레스예요. 근데 스테인레스 숟가락을 먹는데 스텐이 죽느냐? 자, 이 오해는 왜 생겼냐면요, 우유 업체에서 마트에다가 요거트 살 때 플라스틱 숟가락을 끼워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가 생기면서 점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붙어버린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숟가락을 퍼서 드세요. 편안하게 드세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